민주당의 총괄선대본부장이었던 송영길 의원이 이런 분위기에 좀 찬물을 끼얹는 발언을 했다가 사과하는 해프닝이 있었는데요. 자, 먼저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네, 바로 안철수 후보 의원직을 사퇴했고 대선에서 3등으로 졌다. 정계 은퇴해라라는 말을 9일 바로 대선 당일이죠. 그날 결과가 거의 나오고 있는 그 시간에 바로 이 말을 했습니다. 그게 논란이 컸어요. 그래서 저 얘기가 나오자 이제 뭐 인터넷을 비롯해서 비난이 좀 승자로서의 아량도 그렇고 저런 얘기를 해야 되겠느냐라고 했는데 사실 안철수 후보는 그날 국민의당사에 밤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때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패배했지만 좌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패배의 경험을 대한민국의 변화와 미래를 위한 자산으로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대표님 향후 거쳐야 될 재충전 시간을 당분간 가지겠습니다. 그 말씀은 좀 다시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말씀은 제가 수정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예. 선거 전에 여파 완전히 당선 확정되기 전에 했던 말씀이었고 여러 가지 예. 를 드린 것 죄송하게 생각하고 잘 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해서 더 큰 분으로 성장하기를 기원합니다. 네, 어쨌든 뭐 이렇게 해서 급히 또 급고 사과를 하는 모양새였는데 그나마 빨리 봉합이 좀 되는 셈이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제 사과 때문에 봉합은 됐는데 사실 부적절한 발언이죠. 저런 발언을 할 이유가 없었는데 필요도 없었고. 근데 이유는 그거 같아요. 제가 판단컨대 송영길 선대본부장이 저런 발언을 한 거는 뭐냐면 안철수 전 후보죠. 후보가 없으면 국민의당과의 합당이 훨씬 쉬워질 거라는 생각을 갖고 저런 발언을 한 거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 국민의당 입장에서 얼마나 그게 자존심 상하는 일이겠습니까? 네. 너희는 적으니까 우리 쪽으로 들어와 이런 얘기밖에 안 되는 거니까 네네. 상당히 부적절한 발언이고요. 다행히 그 발언이 나가서 문제가 되니까 사과를 한 건 참 잘한 겁니다. 그래야 더 이상의 여론에 어떤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예. 그러나 저런 말을 안 했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네. 그러니까 민주당의 속내가 그대로 드러났다고 볼 수 있겠죠. 국민의당에 대해서 어쨌든 합당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왜냐하면 지금 국정 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국회가 도와줘야 되는데 지금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민의당이 도움이 없으면 절대로 지금 하나도 일을 해나가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네네. 그런 상황을 조급함의 표현으로 나타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국민의당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데 오히려 근데 정계 은퇴해라 이런 발언은 국민의당 도움을 받기가 힘들어지게 만드는 거 아닌가요? 위로와 덕담을 해도 시원찮을 판에 어떻게 보면은 뭐 상처에다 소금 뿌리는 격이 됐죠. 네네. 근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도 그 국회 취임사에서 저는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겸손한 권력으로 가겠다. 과거에 권력이 군림하는 권력, 갑질 권력이라면은 문재인 정권에서는 겸손한 권력, 낮은 권력으로 가겠다는 그런 그 대통령의 어떤 국정 철학이랄까 정치 철학과도 좀 배치되는 그런 얘기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아마 뭐 안철수 전 후보. 전 후보에 대한 얘기가 뭐 민주당의 어떤 속내 이것을 좀 성급하게 조급하게 드러낸 것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는데 본인이 사과를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볼 때 매우 부적절한 그런 발언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이제 대표직을 내놓은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에게도 아마 송 본부장이 전화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SNS에 이런 글을 박지원 전 대표가 올렸거든요. 자, 보시면요. 송영길 문재인 대통령 후보 전 선대본부장께서 안 후보 정계 은퇴 발언에 대해 오늘 아침 공개 사과했다고 제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저는 받아들였고 서로 잘하자. 선거 끝났으니 그렇게 말씀드렸다. 자, 박지원 의원의 이 전 대표의 얘기를 보면 어쨌든 국민의당의 좀 앞길이 기로에 섰다 이런 느낌은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내년 6월에 이제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이제 그 국회의원들은 다음번 자기 그 총선에서 생존할 거 이게 개인적으로는 최대의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방선거는 총선의 전초전이고. 전초전이고 사실 그 지방선거 그 뭐 광역 의원들, 기초 의원들 뭐 거의 기초자치단체장들이 네. 국회의원들이 그 공천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상 자기 선거 참모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3년 후에 총선을 같이 치러줄 그 사람들을 뽑는 선거로 이제 국회의원들에게는 인식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호남 투표율이 예상보다 기대보다 저조하니까 이제 네.
흔들린 거죠. 예, 흔들리면서 이제 그 민주당과의 재합당 뭐 얘기가 좀 나오지 않겠나 이런 설도 있습니다만 네네. 근데 또 다르게 생각하면요.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뭐를 하기로 했죠? 국민투표를 하기로 했잖아요. 선거 공약으로 네, 내걸었어요.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어요. 그다음에 국회 그 개헌특위 와서도 분명히 이렇게 공언을 하시고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렇다면은 내년에 이게 개헌이 어떤 방향으로 되는지 또 선거구제 국회의원 선거구제 개편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아마 국민의당 내부에서 개헌과 이런 걸 통해서 독자 생존을 모색하자는 파와 아니다. 민주당하고 다시 통합하는 것만이 생존을 위한 가장 확실한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파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눠질 가능성도 좀 이른바 뭐 자강파와 통합파 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네, 지금 그럼 당내에서 그런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가능성이 큰데 내분이 있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런 가능성이 큰데 지금 국민의당의 안철수 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재충전의 시간을 갖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후에 그럼 어떤 행보를 일단 보일까요? 뭐 좌절하지 않는다고 우리 얘기했잖아요. 네. 재충전을 한다는 것은 이제 충전을 한 다음에 또 정식으로 뭐 도전을 하든지 다시 시작했다는 의미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뭐 이번 대선에서 안철수 전 후보가 굉장히 치명적인 건 맞아요. 왜냐하면 네. 일단 뭐 양강구도까지 갔다가 결국 홍준표 전 후보한테 밀려서 3등을 했지 않습니까? 네. 특히 당의 기반인 호남에서 그렇죠. 참패했죠. 예,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뭐 호남에서 참패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뼈가 아플 겁니다. 네. 왜냐하면 국민의당 자체의 기반이 호남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호남 자체가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될 거라는 전략적 투표를 했다고 봐요. 그래서 그 부분이 꼭 안철수 전 후보의 마음이 완전 떠났다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그러면 이후에 이제 안철수 전 후보가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졌다고 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만약에 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안철수 전 후보가 너무나 실망을 해서 뭐 미국을 가버린다랄지 그랬을 때는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멀어진다고 봐요. 그래서 네네. 다시 구두권을 일단 좀 약간 쉬어야겠죠. 네. 구두권을 좀 질끈 동여매고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당의 어떤 운명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하고요. 네. 또 내년에 일단 지방선거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3년 후에 총선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그런데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일단 이번 대선에서 어떤 그 상처 자체가 당내에서 분란 또는 안철수 흔들기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어떤 리더십을 보여주느냐가 앞으로 향후에 안철수의 어떤 정치적 리더십을 시험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